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때쯤 저는 인생의 가장 가파른 곡에 그 언저리에 서 있던 시기였습니다. 회사에서 면담을 하자는 연락이 왔을 때는 단순한 업무 조정이려니 했지만 인사팀장의 말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다음 달부터 땡땡 지사로에 발령이 난다는 말과 업무 또한 전혀 다른 업무를 해야 한다는 통보가 제 머릿속을 멍하게 만들었어요. 수도권도 아닌 낯선 지방, 거기다 그간 쌓아온 커리어와는 무관한 업무. 제게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에이스라고까지 불렸지만 사회는 냉정했고 경쟁에서 도태되었다는 생각으로 인해 어마어마한 상실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며칠 뒤 어느 작은 헛부집 구석자리에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잔에 거품이 잔뜩 올라왔다 꺼질 때까지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여보, 할 말이 있어. 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을 냈어. 그것도 전혀 생소한 업무로 말이야. 나가라는 말을 돌려서 하는 것 같아. 말을 이어가던 목소리가 자꾸 작아졌습니다. 곧 아내의 표정이 어둡게 굳어졌고 그 순간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고개를 떨궜어요. 정말 미안해. 제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아내가 잠시 말을 삼키더니 생각보다 단단한 눈빛으로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마음 굳게 먹고 천천히 이직 준비해보자. 그렇잖아도 나도 일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었거든. 갑자기 당신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이제 애들도 제법 컸는데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도 지루하더라고. 당신이 잘 모르나 본데 집에만 하루 종일 있다 보면 막 일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 그리고 혹시나 이런 일이 생길까 봐서 많지는 않지만 비상금도 모아뒀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천천히 알아보자.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아내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만이라도 고마워. 아니야, 내가 오히려 고맙지. 당신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해왔잖아. 아내의 말 한마디 손길 하나가 얼었던 가슴을 천천히 녹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편한 말들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 다시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야 할 게 있어. 그동안 장인어른께 매달 보내드리던 생활비 당분간은 못 보낼 것 같아. 당신이 장인어른께 말씀드려놔.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아내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잘 말씀드릴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도 빨리 일자리 알아볼 테니까 당신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번 일이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잘 견뎌내자. 그무렵 우리 부부는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채용 공고를 뒤졌고 아내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반찬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정했고 이직이라는 열매는 그렇게 쉽게 손에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평소 연락이 없으시던 장인어른이 갑자기 전화를 해왔어요. 네, 장인어른. 이번 달 생활비 안 들어와서 민정이한테 물었더니 자네 회사 그만뒀다며? 아,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일자리는 알아보고 있는 건가? 예, 지금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큰일이구만. 그리고 회사를 그만뒀으면 빨리 말을 했어야지. 그게 집사람한테 전화 드리라고 말해놨는데 요즘 집사람도 바쁘다 보니까 깜빡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민정이도 지금 일 다니고 있다고? 아, 네.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내내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일 다니려면 많이 힘들겠구만. 자네는 계속 집에 있는 것 같던데 집안 살림이라도 잘 도와줘야겠구만. 전화 통화 내내 장인어른은 아내 걱정뿐이었어요. 물론 아버지로서 그런 반응이 당연하겠지만 제게는 단 한마디도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평소 장인어른은 우리 부부 생일은 물론 손주들 생일도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이었어요. 생일 케이크 하나 손에 들고 찾아오신 적도 없었고 축하한다는 문자 한 통도 없었으니까요. 그 모든 걸 장모님이 챙기셨다 보니 장인어른은 그런 걸 챙길 생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장인어른이 생활비를 보내지 않자 부랴부랴 전화를 하는 모습을 보며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속으로 울컥하는 마음을 겨우 누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이번에는 누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성아, 지금 잠깐 집 앞 카페로 나올 수 있어? 무슨 일 있어? 엄마가 반찬 좀 갖다 주라고 했거든. 그냥 집으로 와. 나 집에 있어. 보니까 너 종일 집안에 처박혀 있는 것 같은데 바람도 쐴 겸 잠깐 내려와. 누나의 말에 집 앞 카페로 나갔는데요. 누나가 작은 봉투 하나와 반찬이 가득 든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뭐야? 엄마랑 내가 조금씩 넣었어. 혹시 모르니까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어. 올케한테는 말하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급하다고 하면 줘. 괜히 올케가 눈치 볼까봐 엄마도 이래저래 조심스러운가봐. 안 그래도 되는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목이 메었습니다. 쑥스러워 고개를 숙였는데 눈시울이 뜨겁게 일렁였어요. 그 모습을 보던 누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벼랑 끝 같던 순간이 지나고 오히려 믿기 힘든 기회가 찾아올 때도 있더라. 지금은 많이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아봐. 잠시 뜨거운 감정을 삼키다가 저도 모르게 마음속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요즘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나 봐. 그러다 보니까 장인어른한테도 괜히 서운하고 그렇네. 왜? 무슨 일 있었어? 생활비 못 드린 것 때문에 전화하셨더라고.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런데 많이 섭섭하더라고. 사돈 어르신도 걱정이 되셨겠지. 우리도 사는 게 빡빡하지만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도 잊지 않고 드렸는데 그동안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셨어. 거기다 기가 막힌 일도 있었고 말이야. 기가 막힌 일이라니? 우연히 처가에 들렀다가 봤는데 장인어른이 어떤 여자분 차에서 내리시는 거야. 여자분이라니? 장모님 돌아가신 지 2년도 안 됐는데 그건 좀 아니잖아. 딱 봐도 만나고 있는 분 같더라고. 누나가 잠시 말을 잃었는데 곧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올케도 알고 있어? 아니, 그날 장인어른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어. 그래서 나도 그냥 모른 척 했어. 사실 장모님이 장인어른한테 정말 잘하셨거든.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걸까? 그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 어찌됐든 절대로 올케한테 말도 꺼내지 마. 알았지? 걱정 마. 나도 말 꺼낼 생각 없으니까. 암튼 고마워 누나. 매형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줘. 내가 되도록 빨리 일자리 구해서 나중에 밥 살게. 그렇게 반찬과 돈이 든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나마 챙겨주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에 마음이 조금 놓였는데요. 장인어른에게는 여전히 서운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더디게 흐르고 마음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채용 공고를 들여다봤고 서류를 넣고 결과를 기다리는 일상이 반복됐어요. 그런 저를 아내는 애써 모른 척하며 챙겼는데요. 아침마다 반찬 가게로 출근하면서도 저녁이면 늘 집밥을 차렸고 식탁 앞에 앉기 전에는 항상 제 눈치를 먼저 살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장인어른께 매달 20일이면 생활비를 드렸는데 그달 21일 날 장인어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민서방, 오늘 시간 좀 있나? 오늘이요? 안 바쁘면 점심이나 같이 먹자고. 어, 지금 구직 중이라 좀 바빠서요. 그렇게 기를 쓴다고 바로 구해질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잠깐 나와서 밥이나 먹자고. 밥 한 끼 먹는다고 무슨 일 생기겠어? 백 쓰면서 빼긴 뭘 빼고 그래. 장인어른의 말이 비수가 되어 꽂혔지만 아내를 생각해서 모른 척한 채 억지로 몸을 일으켜 나갔습니다. 조용한 식당에 장인어른이 먼저 와 계셨고 닭볶음탕을 주문하자마자 장인어른이 말을 꺼냈어요. 자네 장모 살아있을 때는 사위 온다고 삼계탕도 끓여주고 닭볶음탕도 해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많이 섭섭했지? 아닙니다. 그치만 가끔 장모님이 해주시던 닭볶음탕이 생각나긴 해요. 그 사람 손맛이 참 좋긴 했지. 이 집 닭볶음탕도 먹을만 할 거야. 내가 힘들게 찾은 집이거든.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날따라 어딘가 초췌해 보였습니다. 눈밑은 퀭하고 살도 많이 빠진 듯 했거든요. 장인어른,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장인어른이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민정이한테는 비밀이야.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내 친구가 오래전부터 도배 일을 했거든. 매일 집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그 친구가 도배 일을 한번 배워보라고 하길래 시험시험 따라다니면서 배웠는데 생각보다 괜찮아. 도배 일을요? 많이 힘든 일이잖아요. 힘들긴 해도 나름 보람도 있고 그래. 도배 일 배우기 전에 민정이한테 먼저 말을 꺼냈더니 갑작스레 힘든 일 하다 보면 병원비가 더 나간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비밀로 하고 지금껏 일 배우고 있었어. 그럼 그동안 연락도 안 되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했던 게 도배일 때문에 그러셨던 거예요? 자네도 민정이 성격 잘 알잖아. 내가 도배일 한다는 거 알면 그 성격에 한바탕 난리가 날걸. 근데 말이야, 그동안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나한테 기막힌 소질이 있더라고. 그래도 평생을 사무직 일만 하셨는데 도배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세요? 민정이 말처럼 그러다 큰일 나세요. 이 도배도 말이야, 다 기술이 필요한 법이야. 내 친구가 잘 알려줘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거기다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좀 꼼꼼한 면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소질이 있더라니까. 내 친구 말로는 감도 있다 보니 더 쉽게 배우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평생을 사무실 책상에만 앉아있던 내가 도배에 재능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나. 내 친구 말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귀를 못 알아먹어서 같이 일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 척하면 척이라고 아주 좋아한다니까. 그리고 이거 밖에나. 장인어른이 주머니에서 조심스레 통장과 카드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동안 자네가 나한테 준 생활비 모은 거랑 도배일에서 받은 돈 조금 넣었어. 네? 제가 드린 돈을 모으셨다고요? 혼자 사는데 돈 쓸 일도 별로 없었어. 거기다 자네는 잘 모르겠지만 안 싸더니 반찬도 자주 가져다 주셨고 말이야. 네? 엄마가요? 내가 불편해할까봐 밖에 두고 가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자네한테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 안 했는데 힘들 때 사돈 두 분 덕분에 잘 견뎌낼 수 있었네. 거기다 내가 회사에서 쫓겨나고 얼마 후에 그 사람까지 세상 떠나고 난 뒤 백수의 호랍이 됐다고 자네가 매달 돈을 보내왔잖아. 근데 나는 이제 어엿한 직장인이고 이제는 자네가 백수니까 직장인인 내가 자네를 도와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양 말고 밖에나. 장인어른,
그리고 내가 살아보니까 회사 잘리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때 나도 회사 잘리고 난 뒤 충격이 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회사를 잘렸다 보니까 이 도배 기술도 배울 수 있었던 거잖아. 그때 당시에는 최악의 상황인 줄 알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오히려 그래서 기회가 생겼다는 생각도 들더라니까. 도배일이라는 게 몸이 좀 힘들긴 하지만 덕분에 고질병이던 불면증도 싹 다 사라졌어. 요즘은 눕기만 하면 바로 골아떨어진다니까.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나도 제2의 인생을 찾은 셈이야. 그러니까 자네도 너무 기죽지 말고 앞으로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까 그렇게 생각해. 알겠나? 네, 장인어른. 이 돈 가지고 있다가 급할 때 쓰도록 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자네가 지금 찬밥 도움밥 가릴 때야. 백수면 백수답게 도움받고 그래야 하는 거야. 나도 백수일 때 자네 도움 받았잖아. 순간 울컥한 채 목이 메었는데 장인어른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껏 살아보니까 애들이 어릴 때는 아버지인 내가 슈퍼맨인 줄 알더라고. 특히나 자식이 어릴 때는 더더욱 아버지는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 이 돈 가지고 있다가 급한 일이 있을 때 무심한 듯 내놓도록 해. 장인어른, 정말 괜찮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엄연히 직장까지 있는데 자네는 백수면서 뭘 빼고 그래. 그냥 넣어뒀다가 민정이 몰래 애들 용돈도 챙겨주고 그래. 자네 회사 그만둔 거 애들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말은 안 해도 애들도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느끼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애들한테 가끔 용돈도 주면서 아빠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걸 보여주란 말이야. 장인어른의 말에 또다시 목이 메인 채 고개를 숙였는데요. 순간 장인어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다시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자네 뒤에 나도 있으니까 어디 가서 절대 쫄지 말고. 이래봬도 내가 이제는 기술자다 그 말이야. 자네가 다시 일자리 구할 때까지 내가 매달 생활비 보내줄 테니까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살도록 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자네 뒤에 있다는 거 명심하고 어깨 펴고 당당히 살아. 장인어른의 말을 듣다가 그만 저도 모르게 눈물을 쏟고 말았는데요. 그동안 좁아터진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기만 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이력서를 꺼내들었습니다. 더 이상 초조함이 아닌 버팀이라는 마음으로 한 글자 한 줄씩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고 예전처럼 큰 회사는 아니지만 나름 괜찮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이 입금되던 날 양가 가족들이 모여서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와중에 장인어른이 제 잔에 소주를 따르며 말했어요. 민서방, 그동안 고생 많았네. 아닙니다. 장인어른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장인어른이 뒤에 계시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주 든든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며 잔을 받아들었는데요. 잠시 머뭇거리다 저도 모르게 오래 묵혀둔 궁금증 하나를 꺼냈습니다. 장인어른, 진짜 죄송한데요. 그때 그 여자분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말을 듣고는 장인어른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날 봤던 사람? 재수 씨야. 네? 재수 씨요? 나한테 도배 알려준 친구 아내 말이야. 그날 친구랑 한잔하고 내가 술을 좀 마셔서 집까지 데려다 준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오해를 하고 있었네요. 제가 머리를 긁적이며 민망한 웃음을 흘렸고 장인어른이 웃으며 물었어요. 설마 자네 이상한 생각했던 건가? 그때 장인어른께서 아내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약간 오해를 하고 있었죠. 도배이라는 거 들킬까봐 말하지 말라고 한 것뿐이야. 민정이 성격에 누구냐고 캐물을 게 뻔하잖아. 우리 집사람이 내 마지막 사랑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말에 제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장인어른, 진짜 멋지세요. 저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마지막 사랑. 오늘 당장 아내한테 써먹어야겠네요. 그렇게 웃음은 잔잔한 감동처럼 테이블 위를 흘렀는데요. 문득 돌이켜보면 그때는 모든 걸 잃은 줄로만 알았지만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소중한 건 나를 믿어주고 곁을 지켜준 가족이라는 것을 말이죠. 혹시 지금 저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걷고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힘들고 막막해도 곧 다시 환한 빛을 볼 수 있을 거라는 말씀과 함께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고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